네, 박찬종 변호사님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우리 변호사님은 평생 법조인으로서 정치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요즘처럼 진짜 법에 아, 이거 뭐라 그럴까? 소용돌이 피해를 온 국민이 보고 있는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연일 뭐 재판이 있고 연일 무슨 수사가 있고 무슨 이러는데 대법원장이 의미 있는 기념사를 냈네요.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이, 지난 금요일이, 네, 그러니까 추석 연휴 시작 바로 전날에 어버이날 행사의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가지고 네, 예하 법관들에 대해서 신속 공정한 재판을 독려하는 대법원장의 그런 결의를 밝혔습니다. 아주 네, 이례적으로. 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신속 공정한 재판을 독려해 왔는데 이번 기념사에서는 좀 더 그걸 심화시켜서 네, 신속 공정한 재판을 해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죠. 기본권이다. 기본권. 네, 그러니까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은 기본권이다. 네, 그럼 이 기본권을 누가 실현하고 담보하느냐? 그럼 판사, 법관이다 이거야. 네, 법관이 신속 공정한 재판을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헌법 취지거든. 네, 그 신속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법관이 지난 6년간 김명수 체제 아래서 현저하게 흔들렸다. 이제 네, 이거를 조희대 대법원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네, 이런 말을 사용했어요. 불효 불굴의 정신으로 음, 권력과 여론에 기울이지 마라. 불효불급. 이게 대단한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본인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판단한 것에 대해서 권력의 압력이나 권력의 압력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뭐 어떤 법관에 대해서 향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이 이재명 일파는 이재명 사건을 맡은 법관에 대해서 지금 위협하고 있거든. 위협. 네, 이재명의 불리한 판결,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거 자격정지형이 나오면 이것은 검찰이 허위사실을 기소한 것을 법관이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국민이 네, 그저 육군대장 출신 그 김병준과 하는 그 민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에 귀 기울이거나 휘둘려서는 안 된다. 우려불굴의 자세로 나가라. 아주 대법원장이 네, 아주 분명하게 이게 방어적 울타리를 쳐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세 번째로 자구 하나, 글자 하나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것을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네, 그 증거를 채택하는 자 여부도 그것도 상식이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건 정말 옳은 말이지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야 그 소신을 밀고 가라 이러는데 대법원장이 이 말 할 때는 제가 뭐가 스쳐 지나가는 거 하니까 유창훈 부장판사입니다. 네, 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거든. 네, 그 기각 사유가 아주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게. 음,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이봉규 TV에서도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네,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방탄하려고 하는 자의 귀를 기울이거나 그쪽으로 기울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게 공정 신속한 재판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선거법 위반 이재명의 이제 오늘이 마침 그 결심 공판하는 날이네. 네, 그 이재명에 대해서 마지막 뭐 신문하고 이제 검사가 구형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2년을 끄은 거야. 2년을. 그러게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에는 어찌되는 거니까 기소되고 6개월 안에 1심 판결, 3개월 안에 2심 판결, 또 3개월 안에 대법원 판결해서 1년 안에 끝내도록 돼 있는데 1심이 지금 2년이 걸렸어. 예, 그런데 이게 분시 규정이 아닙니다. 예, 6개월 안에 1심, 3개월 안에 판결하라고 하는 게 그게 훈시 규정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모든 사건에 우선하여 6개월, 3개월을 지켜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강제 모든 사건에 규정. 우선하여. 예, 그러니까 이걸 중요하게 취급하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질질 끌다 보면 뭐 공직자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돼도
그 당선된 기반 위에서 그 공직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정의관념에도 위반되는 것이니까 모든 사건을 우선하라고 했어. 네. 그러니까 이게 우선하지 않고 이 질질 끄는 거는 법관의 책임을 물어야 되죠. 예. 이게 형사사건도 나는 되리라고 보는데 하여간 징계사유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점을 대법원장이 특별히 강조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신속 공정 그리고 상식적인 거 우려불굴의 자세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 확실히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금 반년밖에 안 되는데 법원 분위기도 달라져 가고 있다. 예. 김명수 시대 6년은 완전히 정권 취향에 맞는 자세를 취했다. 예를 들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같은 것도 3년 10개월을 끌었어. 그게 네. 질질 끌었어.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모든 사건은 피고인 당사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건을 다루라. 질질 끌으라고 명령한 거 질질 끌어라. 예. 정권과 관계 있는 자들의 사건은 질질 끌으라고 얘기했어. 이런 대법원장 시대가 이제 끝나고 조희대 대법원장 시절에 이제 13일 이런 결의를 밝혔다. 예. 이게 눈을 크게 뜨고 귀가 번쩍할 뉴스다. 아, 그러면 말빨이 맥힐까요? 판사들한테? 판사한테 먹히지. 말빨이 맥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고를 한 것이니까. 네. 아니 대법원장이 뭐 법대로 하라 소리거든. 그게 법대로. 헌법에 규정되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하는 그것을 신속히 하라 이 얘기인데 그거야. 아, 취임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지켜줬잖아요. 취임사에서도 그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는데 여태까지 뭐 지지미지근하더군요. 그러니까 말빨이. 6개월 되고 그러니까 이제 네. 수원지법에 그게 이화영 사건 같은 것도 신속히 하고 예. 여러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 아,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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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울산시장 재판에서도 또 뭐 구형이 세게 나왔던데요? 예. 그게 이제 울산시장 부정사건 사건은 이제 2020년 1월 달에 기소가 됐죠. 송철호, 황운하, 한병도 등 14명이 2020년 1월에 기소가 되고 그리고 그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기소가 되면 피고인 신분이 되는 거죠. 네. 황운하, 한병도는 피고인 신분으로 그 3개월 뒤에 있었던 40 총선거에 입후보해갖고 각각 대전과 1위에서 민주당 의원으로 당선됐어요. 네. 그리고 어찌 됐느냐 2023년 그러니까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났어. 네. 작년 11월에 1심 판결이 났는데 실형이 선고됐어. 네. 송치호하고 특히 황운하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됐어. 실형이 선고됐는데 법정 구속을 안 했거든. 그게 뭐. 그러니까 한병도도 그렇고 법정 구속을 안 하다 보니까 그로부터 다시 넉 달 뒤에 있었던 금년의 40 총선거에 다시 국회의원이 됐어. 나 이런 참. 네. 이런 일이 내명천지 있을 수 있나? 실형 선고받은 피고인이 임기 다 채워 해먹고 또 이어서 국회의원이 또 됐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은 이런 사건이거든. 네. 그런데 이제 10일 날 서울고등법원에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공판에 입회한 그 공소 유지한 검사가 마지막 이견 진술에서 황운하는 법정 구속돼야 된다.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한 것에 대해서 법정 구속을 안 해가 이 국회의원 두 번이나 지금 해먹고 있는데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취지에 입각해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고위 공무원이 황운하는 거기 울산 경찰청장 출신의 치안감 아, 그럼요. 고위 공무원이 정권과 야합하여 권력을 남용하고 지위를 남용해서 특정인을 당선시키는 것은 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행위다. 따라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음으로써 다시 선거에 출마해서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선거에 관한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 그러니까 네. 국가 행정권은 엄중하게 행사돼야 되는데 이번 경우와 같은 2심에서도 네. 재판장께서 실형 선고를 유지할 것 같으면 반드시 법정 구속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네. 귀가 뻥 뚫리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그 검사가 나 이름은 누군지 모르겠으나 음. 아마 심정은 나하고 똑같았을 거야. 예. 이거 도대체 이게 법원이 왜 이렇게 하느냐 말이야. 예. 1심에서 징역 3년이었으면 그거 진짜 그렇게 법정 구속하고 하면 이번 22대 국회의원 못 해먹을 거 아니냐 이거지. 옳은 말이지 그게. 네. 그런데 이제 참 웃기는 얘기는 황운하라는 자는 말이지 그 10일날 그런 준엄한 검사의 법정 구속 청구하라는 재판이 끝나고 이틀 뒤에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황운하 의원이 아이고 의원이란 말 붙이기가 참 더러운데 자가 막 조국 당의 비례대표거든 기가. 아, 참. 그런데 거기에 원내대표랍니다. 아, 12명 중에 네. 그게 원내대표를 하고 하필이면 그래가 기자회견에 뭐로 얘기하는 거 하니까 혹시 자기 그 재판하고 관계돼서 뭐 얘기 하나 했더니 그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윤 대통령 자격이 없다. 탄핵 아니면 스스로 물러서야 할 순간이 왔으니까 물러서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황운하는 그 얘기 할 수 있나요, 이동지? 아유. 황운하는 그 얘기 할 수 있나? 그게 윤 대통령한테도 화살을 돌려가지고 황운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1심에서 말이지 징역 실형 그 선고가 되니까 이런 그 됐을 때하고 기소됐을 때 이런 말을 그 페이스북에 올린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네. 예수가 가시 면류관을 쓰고 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내가 면류관을 쓰고 있다. 건방지기 짝이 없는 소리지. 야, 참, 참 건방이 아니라 얘 진짜. 아유, 권력을 위해가고 불법 행위를 해놔놓고 국회는 다 해먹고 그러면서 아니까 이게 말이지. 대한민국의 현재 사법 질서라는 게 요 사건 하나 이제 바로 잡아지겠지만은 네. 이게 하늘과 땅이 거꾸로 되듯이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얘기야? 범죄 혐의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이재명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조국이 날뛰고 황운하가 이런 식으로 바로 하고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한테도 기대를 하지만 또 새로 들어온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기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김호중 보십니까? 검찰총장이 네. 이제 18일날 취임사에서 네. 검찰은 이제 머뭇거릴 필요 없이 머뭇거려서는 안 되고 네. 모든 것을 사실 규명에 있어서 증거를 찾아내고 모든 사건을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결의를 발표한 것 같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지켜보고 자관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2심 판결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런 예하 법관에 대한 강력한 군시 이런 게 사법부와 검찰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잠시 기다려 보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잠시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온다. 이렇게 예. 보십니까? 예. 안 오면 대한민국이 아니지. 예. 안 오면 대한민국. 네. 이런데도 황운하가 무슨 2심에서 무죄가 되거나 법정 구속이 안 된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 그런 일은 없겠죠.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 예, 오늘 이재명 그 결심 공판 뭐 구형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그건 뭐 나는 그 실형 구형해야 된다고 봐요. 실형 구형 나와야죠. 예. 실형 구형해야 된다고. 그게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행위가 아주 질이 나쁜 네. 허위사실을 공포를 했어. 예. 허위사실. 김문기 모른다 하는 거
예. 얼마나 그 악질적이야. 예. 어? 자기 부하였는데 모른다고 탁 시집이 떼고. 예. 나는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고. 나도 그 용어를 처음 배웠네. 안면 인식 장애. 사람을 쉽게 못 알아본다는 그따위 소리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백영동 사건은 말이지, 이 국토건설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식품연구원 자리를 공원부지로 돼 있는 것을 4단계를 높여가지고 일반 택지로 이 허가를 한 것은 그것도 6개월 만에 그렇게 했거든. 네. 한 것은 건설교통부의 압력이었다. 이 거짓말했죠. 지금 중앙부처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이 중앙부처의 압력을 받을 상황도 아니고 압력을 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가 처벌받아야지. 그거는 어찌 됐는가 하면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없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그 녹지 공원 녹지인가로 지목이 결정된 것을 이걸 4단계를 밟아가지고 6개월 만에 이걸 해결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땅으로 변경시킨 것은 거기 그 성남시장 때 그의 최측근이고 선거 당시에 선거본부장도 맡았던 내가 그 이름이 더러워서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김모가 네.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가 지금 3천억 떼돈을 번 그 시행사에 이사로 들어간 직후부터 6개월 만에 그게 행정 변경이 이루어졌다. 네. 그리고 아파트를 지었다. 그 떼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그 성이 김씨인데 네. 그 회사에 뭐 이사로 돼 있었는데 당신들 나한테 얼마 주기로 했는데 떼돈 벌어서 돈 더 얼마 내놔라. 이렇게 싸움질이 났는데 그 김가는 지금 징역 5년 선고받았어. 네. 지금 깜빡이 들어앉아 있다고. 그 이런 사건이야. 그 이런 걸 이재명이를 갖다가 뭐 적당히 벌금형으로 한다. 그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봐요. 네. 할 수 없다. 실형 나오면 이제 피선거권 실형하면 법정 구속을 해야지. 법정 구속해야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법정 구속하는 것은 법관이 법원 그거 하는 것은 체포 동의안 국회에 구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네. 좀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래야 이게 뭐가 눈이 번쩍하도록 사고질서 바로 서는구나 이렇게 그래, 생각하겠지.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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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뭐 이건 좀 조금 있으면 이 오늘 공판 구형 결과가 나올 텐데, 야, 그러면 이제 10월 달에 이제 선고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아니 오늘 법정 구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고할 때 법정 구속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해야지 당연하다는 건데 이 당연한 게 안 지켜지는 우리나라 법 질서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빨이 먹힐까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는 하는데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라, 공정하게 하라. 공정하게 하면 이거 법정 구속인데 황운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